시니어 라이프를 연구한 지 23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책을 하나 잡았는데요. 시니어 트렌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제가 엄선한 12개의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라고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만든 건데요.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엄선한 7개 영역에서 그 다음에 그 12개의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쉽고 간단한 모바일 UI, 그 다음에 은행을 재정의 한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1인 시니어 가구, 실버 서퍼, 에이징 인 플레이스, 에이징 테크, 웰다잉, 그리고 에이지 프렌들리 이렇게 9개 영역으로 나눴는데요. 이것을 제가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그렇게 영역을 7가지를 뽑고 그 속에서 각각의 모델 중에 마음에 드는 것 12개를 차근차근 소개하자고 합니다. 제가 뽑은 2022년 이 책 시니어 트렌드 속에 있는 7가지 영역은요. 리서치라는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 금융, 그리고 주거, 1인 가구에 대한 것, 시간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 웰다잉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앞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데요. 바바랩이라는 곳을 뽑아봤습니다. 이 바바랩은 일본에 있는 그 어떤 단체로 시작한 기업 같은데요. 오랫동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렇게 하면서 장수 시대에 대한 연구, 랩이 붙으면 주로 연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바바랩에서 하는 모델은 뭐냐? 100세가 돼서도 나답게 일을 한다. 그리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한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냐를 보니까 이제 마케팅 리서치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품을 개발하고 제조 판매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직업 활동을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 학습화 세미나 연수, 칼럼과 인터뷰 기사 같은 컨텐츠, 그리고 숨어 있는 이 조직이 가능한 동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바에서 실험실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0세를 나답게 살아가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는 그 장소를 만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일본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구글 자동 번역기로 한글로 번역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조금은 틀릴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뭐 이상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학습을 하는 또 연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장소의 의미라고 부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구조로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형태가 구조가 되는 그런 운영, 즉 이 안에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공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공방을 일하는 제조의 축으로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 또 요새 IT 얘기를 하니까 ICT를 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 이런 컨설팅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와 유료로 진행을 하는데요. 무료로는 뭐 시니어 곧 만들기 시리즈 직객에 대한 생각하자, 뭐 SNS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한 12명 정도 참가를 해서 그 운영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유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시니어 동영상을 만들면서 유튜브에 입문하는 강좌를 만들겠다. 이것도 한 15명 정도로 하고 줌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 비용은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돈으로 12만 원, 13만 원 정도 되는 4회차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바랩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려면 연역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1년이면 이제 꽤 한 10년 됐죠. 그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만들기의 직장, 사이타마 공방, 즉 공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어떤 뭐 새로운 손자녀 그 양육에 필요한 어떤 병을 개발을 할까?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를 시작했죠. 시니어에 관한 연구를 조사해봐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니어에 대한 순수한 연구를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시니어 제품을 만드는 부모사랑 효돌도 그 대표적인 그 기관인데요. LG 그룹의 대부분 연구를 그 고객 경험 연구를 전문으로 가지는 그런 리서치 컨설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시니어 쪽으로 특화되면서 인생 자서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사랑 효돌이라는 반려 로봇까지 하는 이런 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리서치 컨설팅 이런 거 가지고 좀 돈이 부족하면 이제 교육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떠한 그 시니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워크숍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컨텐츠에 대한 기업의 질문에 시니어가 뭐 대답을 한다. 이런 식의 것들로 시니어 바발랩 채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면은 구조를 생각하는 장소라는 것은 연구와 세미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모여서 어떻게 100세 지속한 것을 만들까라는 연구 활동을 하고요. 또 형태가 된 구조라는 것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 개발 컨설팅을 시니어 욕구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만드는 쪽에서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모이고 생각이 모이고 컨텐츠가 모이면 이것을 자산화하는 것, 미디어 콘텐츠 영역으로 만들면서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동시에 그 모여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뭐 백서라고 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의 시니어를 연구하는 곳으로 해서 시니어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해서 이것을 컨텐츠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제가 이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라는 이 유튜브 랩도요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는데 이 속에서 인터뷰도 들어와야 되고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아주 베이직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담겨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리서치 컨설팅 교육 그게 무슨 비즈니스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퇴직하고 나서 조직 기반이 없고요. 대기업과 싸워야 되고 이런 속에서 시니어들이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승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컨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계속 지속 발전하는 것은 리서치라든지 아니면은 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되면서 그 비즈니스가 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바랩 멤버를 모집 중에 있다. 여러분이 참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럼 참가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 간단한 정보,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해주면은 그 가입이 가능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바랩이라는 게 2011년부터 어떤 100세 시대에 지속 가능한 그런 장소 또 이런 형태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좌충우돌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나타낸 것은 마케팅 조사도 하고 상품 개발, 제조, 판매도 하고 직업 활동, 사업화 지원, 그리고 학습화 세미나, 연수, 칼럼과 인터뷰 기사 이렇게 뭔가 저게 돈이 될까 이런 구조에 대한 의문성이 있겠지만 한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 그렇죠. 퇴직하고 나면 시니어들이 주로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단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익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바랩의 경우에 자세히 뜯어보니까 한 크게 세 가지의 수익 모델을 갖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위탁 수익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랜딩도 되고 단체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을 대신 위탁하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직원들, 그 속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충당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고요. 또 그 기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서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 속에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앞에서 보신 시니어 각 개개인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연구하는 리서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계속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한 시니어들 무엇보다 해야 할지 고민이 되겠지만 저도 4개의 법인을 만들어 보고 실패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법인, 개인 법인도 한 4개, 총 8개, 거기다가 사단법인까지 4개, 한 12개 정도를 직접 만들어 보고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뭐 제가 부족한 게 가장 크겠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적 자산을 갖는 것, 특히 컨텐츠를 갖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컨텐츠가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이 모이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떠한 그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위탁 수익을 한다든지 그것이 쌓이면서 그 바바 랩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각인되게 저기는 시니어들이 모여 있고 시니어들을 잘 알고 시니어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은 플랫폼의 기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최근에 가장 유명한 그 유튜브 방송인 3프로 TV를 자세히 보더라도 그 속에 컨텐츠가 있지만
그들의 전략은 그 안에 플랫폼이 있어서 자기들이 다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을 끼어들여서 모이게 함으로써 경제 경영에 대한 컨텐츠를, 특히 이제 주식 중심이지만요, 그런 것들이 모여드는 그런 거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속에서 파생되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특히 시니어에 특화된 이런 것들, 마바랩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 그동안 쭉 그 줌으로 소수가 컨텐츠를 만들어 왔지만, 이것을 올해는 조금 더 오픈을 하고 다시 컨텐츠 기반의 이런 탄탄한 모델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아주 책에서는 짧게 소개를 했지만 그 속에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몇 개 있는 그러한 그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11개의 모델을 더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주시면 같이 그 연구하고 알아내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